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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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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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을 살펴봅니다. 210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뉴스 보고 듣기가 힘들어요. 주말 내내 고뉴브 기다렸네요. 아침 6시는 항상 고뉴브. 6시에 SBS 뉴스가 있고요. 6시 5분부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귀원님은 안녕하세요. 월요일인가요? 고뉴브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 맞습니다. 월요일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예. 네. 이신우님, 쌀쌀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하루 출발합니다. 멋진 안주 고뉴브와 함께요. 멋진 안주 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송금승님이 좋은 아침이네요. 행복 시작 고뉴브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는 고뉴브가 대세가 된 것 같네요. 대세인가요? 대세입니다. 이 아침에만큼은 좀 대세였으면 하네요. 네. 뭐 7시 이후에는 뭐 다른 방송 들으셔도 되는데 그럼요. 6시쯤에는 고뉴브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관련한 헤드라인들이 있고요. 거기에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 관련 발언 소식, 그리고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북미 비핵화 관련된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네, 이 미국이 주장하는 빅딜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조기 수학을 거치는 그런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밝힌 겁니다. 조기 수학. 그렇죠.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이탈을 방지하고 중재자로서의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북미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긴 한 거지만 한미 간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매체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렇죠. 예.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청와대 북미 비핵화 협상 good enough deal 만들어야,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목 정했고요. 동아일보는 트럼프 핵 빅딜에 거리둔 청와대라고 정했네요. 한국 일본은 영어를 썼어요. 네. good enough. 네. 충분히 괜찮은 딜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일이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등장했던 문제 표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의 근원지로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블럼버그 통신이라는 외신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블럼버그 통신의 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 성명을 냈어요. 예, 그리고 그 내용 보면은 이렇게 쓴 것은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신 기자 클럽이 들고 일어났죠. 그렇죠. 이제 해외 언론사 한 100여 곳 소속 기자 500여 명으로 이뤄진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 성명을 낸 건데요. 기자 개인에 관련한 성명 발표하고 이로 인해서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자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언론 통제의 한 형태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매국,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언론을 통제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무조건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될 텐데, 네. 또 이 기자들이나 이제 언론사도 제대로 된 뭐 기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레기라는 단어에 굉장히 지금 이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도의 어떤 그 정당성도 필요한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던 이번 비판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평들도 제법 많이 있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식이라고 해서 네.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가 4년 8개월 만에 그 철거가 됐고 그 자리에 전시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 경향신문이 분향소에 있는 희생자 영정을 하나씩 떼고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어제 304명의 영정을 서울시청 서구로 옮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안식을 진행했고요. 뭐 이제 오늘 천막 철거되고 광화문 광장 분향소 자리에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경향신문은 기사 제목 이렇게 뽑았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장소가 바뀔 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 네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한겨레가 꾸준히 지금 다루고 있는 기사가 있어요. KT 네. 채용 비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외에 다른 유력 인사들도 있다라는 의혹을 이번에 또 냈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면요. KT 채용 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 인사 6명 더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공채 서류에서 정황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응시자 7명 이름 옆에 괄호로 쳐져 있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줬다는 거고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작성된 서류들이고 여기에 김성태 의원 말고 국회의원하고 공무원 이름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12년도 자료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일보 일면 살펴보는데 뉴질랜드에서 큰일이 있었죠. 예,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 사망 50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많은 분들 뉴스 통해 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들을 추모하고 있고요. 사진을 실었는데 한 어린이가 희생자 추모하기 위해서 꽃 들고서 추모소를 방문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이런 테러들은 사라져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희생을 당하니까요. 예. 진짜 말 그대로 명복을 빌면서 저희가 또 인터넷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뉴스 토픽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네. 하나투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 하나투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여행사잖아요. 뭐 업계 예.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여기서 이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중에 가이드가 여행객들만 현지에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 이게 뜬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일행 12명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한 후에 거기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투어하고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옐로나이프 관광 일정 대신에 사비로 자유여행을 해라 그러면서 동의서를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사비를 내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투어 측이 이제 가이드마저 철수시키고 이분들 남겨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현지에서 철수한 건 제시한 조건을 여행객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글쎄요 뭐 언론사에서도 부득이하게 하나투어를 비판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득이라는 표현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을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는 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데 현지에서 뭔가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을 때 정상적인 절차라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이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렇죠. 예. 지금 그 대안이라는 게 지금 동의서 내밀고 사비로 자유여행 하라라는 거였는데 네.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음 키워드는 고창 장어입니다. 이 풍천 장어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네. 살균하기 위해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양식장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거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 포르말린이라는 게 발암 물질입니다. 이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요. 5만 마리가 넘는 장어를 키우는 아주 큰 양식장인데 그 양식장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장어가 좀 계속 폐사했대요. 그래서 네. 물탱크 청소에만 썼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양식장에서 키운 장어가 지금 뭐 소셜 커머스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 달 평균 3톤 가량이나 지금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드신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한 어떤 양식장의 이런 비행이나 일탈이 네, 전체적으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전북 고창이라는 곳이 풍천장어, 복분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곳이죠. 선운사라는 사찰로 유명한 네네. 곳인데 다른 풍천장어 또 이렇게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군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에만 썼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물탱크 그 안에 청소하면 남아 있는 거죠. 예. 청소하면 그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장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자, 다음 토픽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입니다. 네,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 기구 제의하면서 반 전 총장을 추천했고 그렇죠.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 이후에 반 전 총장의 첫 국내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받고 있고 정계 복귀 가능성이 또 나왔는데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 뜻은 접었다면서 뭐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거든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협치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던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또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